한때는 미덕처럼 여겨졌던 식사 후 바로 움직이기, 게으름 피우지 않기가 오히려 우리의 뇌를 조용히 말려 죽이는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년 경력의 신경내과 전문의, 지금은 만 81세로 여전히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정영만 박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과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지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왜 의사도 실천하는 뇌 건강 습관인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오신 말, 밥 먹고 눕지 마라, 소 된다는 속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조차 식사 후 20분을 누워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놀라운 과학적 배경과 실천법을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단 3일만 실천해도 뇌가 바뀌는 3가지 행동 습관까지 공개할 텐데요. 제가 직접 진료한 75세 김춘자 여사, 78세 이영택 어르신, 그리고 74세 박금래 여사의 놀라운 체험담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한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쉴 권리를 얻기 위한 과학적 근거이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치매 없이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3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식사 후 어지럼증과 피로감의 정확한 원인, 밥 먹고 눕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이유, 집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뇌혈류 복구 습관, 혹시 주변에 밥만 먹으면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혹은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몸이 가뿐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그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내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참여로 이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따뜻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상이 끝날 때쯤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 뇌를 위한 약이었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식사 후 그 행동 하나가 뇌를 어떻게 살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밥만 먹고 나면 왜 이렇게 머리가 핑 도세요?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요. 쉬면 괜찮아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혈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사례, 75세 김춘자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자 여사는 40년 넘게 김밥 장사를 하며 3자녀를 키워낸 분입니다. 시장 끝자락에 조그만 가게를 열고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이면 문을 여셨죠. 장사도 일찍 시작하지만 식사도 늘 빠르게 하셨습니다. 국 하나,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는 바로 장사로 복귀하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만 끝나면 눈앞이 뿌얘지고 귓가가 멍해지고 몸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처음엔 빈혈인가 싶어 보약을 드셔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마치고 김밥 재료를 썰던 중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손님 앞이라 겨우 버텼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다고 하셨죠. 혹시 나 쓰러지는 거 아냐? 그날 이후 병원 여러 군데를 돌았지만 모두 정상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빈혈도 아니고 심장도 멀쩡하다는 결과. 하지만 본인은 하루하루가 무서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후 어지럼증, 피로감, 혼미함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작은 뇌경색이나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가 식후 어지럼증을 경험합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식후 뇌졸중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런한 성격의 어르신일수록 이 신호를 무시하고 움직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몸을 혹사하다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자 여사의 경우도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식후에는 장으로 많은 혈액이 쏠리게 되는데 고령자의 경우 뇌혈류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뇌로 가는 피가 더 줄어들며 심각한 저혈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사 후 느끼는 어지러움이나 무기력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밥을 먹고 나면 쉬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식사 후에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위험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가 식사 후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단순히 몸을 적시는 액체가 아닙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실어 나르는 생명의 택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료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몸무게는 전체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와 영양은 전체의 20%를 혼자 써버립니다. 바로 이 뇌에 식사 후 혈액이 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장과 장이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선 많은 혈액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당장 장으로 피 좀 몰아줘. 소화하느라 바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혈액은 뇌에서 뺏어줍니다. 심장이 장으로 피를 몰아주는 동안 뇌는 상대적으로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멍해지고 피곤해지고 때로는 눈앞이 하얘지며 어지러움이나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땐 뇌도 잘 지켜내고 위장도 잘 도와주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이게 안 됩니다. 장으로 피를 몰아주는데 급급해서 뇌로 가는 혈류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심장은 마치 지하실에 있는 물 펌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고층 아파트의 꼭대기 펜트하우스죠.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심장은 엄청난 압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우면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그 말은 즉 피가 더 쉽게 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운 자세에서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뇌혈류가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식후에는 이 눕는 동작 하나가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뇌를 위한 전략적 휴식입니다. 그럼 얼마나 누워 있어야 하느냐고요? 딱 20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분만 몸을 수평으로 놓아주면 뇌는 필요한 혈류를 충분히 받고 소화기관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시면 안 됩니다. 베개나 쿠션으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세워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위산은 못 올라오고 뇌혈류는 충분히 확보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왜 약이 되는지, 왜 저 같은 의사들도 스스로 그걸 실천하는지, 다음으로는 제가 진료한 실제 환자가 이 식후 눕기 하나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춘자 여사, 올해로 75세가 되셨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시장 한쪽에서 김밥 가게를 40년 넘게 운영하신 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점심때까지 김밥을 수십 줄씩 말아내는 그 생활을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한 어르신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핑 돌며 어지러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더 열심히 드시고 영양제도 챙기시고 바쁘게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김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가요. 눈앞이 흐려지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가라앉죠. 그런데 가만히 누우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누우면 게으르다는 소리 들을까봐 억지로 움직였죠. 병원도 가보셨습니다. 혈압 정상, 빈혈 없음, 심장에도 이상 없음. 의사들조차 나이 탓이라며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건강상담에서 제가 여사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걸음은 느렸으며 말도 천천히 이어가셨죠. 식후 어지럼증이 일상생활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사의 말씀을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전형적인 식후 뇌혈류 감소 증상이다. 그리고 제가 여사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앞으로 밥 드시고 20분만 누우세요. 편하게 눕되 위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상체를 살짝 세우시고요. 절대 게으른 거 아닙니다. 그게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괜찮아질까? 하지만 워낙 고통이 심했던 터라 한번 실천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쿠션을 몇 개 쌓아 올리고 몸을 비스듬히 눕혀 20분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머리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같은 자세로 20분간 휴식을 취하신 뒤 김 여사는 오랜만에 저녁에 어지럼증 없이 편하게 설거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사흘째 되는 날 복지관에서 다시 뵈었을 때 김 여사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어요. 머리가 맑고 김밥 자르던 손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다르죠?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산소를 다시 받기 시작한 겁니다. 뇌가 숨을 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돈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딱 20분. 식사 후 누워서 뇌에게 휴식을 주는 것. 그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식후 눕기가 왜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이와 장이 움직입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즉, 식사 후에는 우리 몸속에 혈액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위장과 장으로 피가 몰려가고 뇌로 가야 할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심장을 지하실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뇌는 아파트 꼭대기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펌프가 엄청난 힘을 써야 하죠. 그런데 식사를 하게 되면 펌프가 지금은 10층까지 물 올릴 여유 없어. 당장 2층 주방으로 다 보내야 돼. 하고 말합니다. 결국 10층, 즉 뇌는 물 공급이 끊겨서 건조 경보가 울리는 셈이죠. 바로 이것이 식사 후 어지럼증, 무기력, 멍함의 원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몸을 수평으로 만드는 것, 즉 눕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심장이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뇌가 나란히 놓이게 되면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훨씬 쉽게, 훨씬 많이, 훨씬 안정적으로 피가 뇌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누운 자세에서 뇌혈류는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지 눕기만 해도 말이죠. 자, 그럼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20분 동안은 반드시 몸을 눕혀주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소파나 침대에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도 되지만 위산역류 증상이 있는 분은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올려주세요. 둘째,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TV도 끄고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20분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셋째, 누운 자세를 불편해하지 마세요. 게으르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뇌를 살리는 전략적 휴식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습관을 단 3일만 이어가도 뇌가 눈에 띄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도 밥 먹고 바로 눕습니다. 왜냐고요?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후 20분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몸이 아니라 뇌에게 양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식사 시간 외에도 밤에 잘 때 뇌혈류를 살리는 특별한 자세, 만세 수면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자는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해? 팔만 올리는 건데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이 방법은 뇌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왜 만세 자세가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움직이며 뇌에 피를 보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에 따라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슴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지며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떨어뜨리고 자면 가슴이 눌리면서 그 안을 지나가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줄면 당연히 뇌로 나가는 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팔을 위로 살짝 올리는 만세 자세로 자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팔이 올라가면 가슴이 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가슴 안을 지나가는 대정맥이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빠르게 돌아오고 그 피를 다시 뇌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순환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권하는 만세 수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우세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뻗는 것이 아니라 가슴 위, 어깨 높이쯤에 편안히 올려주세요. 마치 아이들이 만세하는 자세처럼요. 팔꿈치는 살짝 구부리고 손은 편안히 얹습니다. 절대 힘을 주거나 뻗지 마세요. 너무 높게 올리면 오히려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으니 손이 가슴 근처에만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로 자면 심장이 편해지고 숨이 깊어지며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8세 이영택 어르신은 오랜 기간 수면 중 자주 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만세 수면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이게 무슨 요가 자세냐며 웃으셨지만 딱 3일만 실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하게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개운해요. 눈도 더 잘 떠지고 낮에 졸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식사 후 눕기가 낮 시간 동안 뇌혈류를 회복시키는 응급처치였다면 만세 수면법은 밤새 뇌를 지켜주는 뇌 회복 습관입니다. 돈이 드나요? 아닙니다. 힘이 드나요? 전혀 아닙니다. 단지 팔을 살짝 올리고 자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뇌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택 어르신, 올해 78세.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후 최근까지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 오셨습니다.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서요. 그 말처럼 어르신은 아침엔 걷기, 오후엔 신문 읽기, 밤엔 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게다가 자다 깨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니 새벽엔 아예 잠이 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지만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멍한 상태가 반복되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머리 안개 낀 것처럼 멍해요. 몸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안 따라와요. 예전엔 신문 펼치면 바로 집중됐는데 요즘은 한 문장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까먹어요. 그렇게 불안해지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진행한 건강특강에서 제가 만세 수면법을 설명드리는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그냥 흘려 들으셨다고 해요. 잠버릇도 있는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자나? 하지만 그날 밤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를 살짝 낮추고 팔을 가슴 위로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팔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베개 옆에 작은 쿠션을 두어 손을 올려 두었죠. 그리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이영택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라? 머리가 맞네? 눈도 시원하고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밤 만세 수면 자세로 잠을 청하셨고 불면증, 머리 무거움, 아침 멍함이 3일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 집중력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헷갈리던 문장들이 술술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손주랑 전화로 대화할 때 말이 막히지 않아서 본인이 더 신기하다고 하셨죠. 나는 이제 내가 늙는 줄만 알았지. 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더라고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잘 쉬는 법을 배운 거죠. 이영택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잠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질을 결정짓는 건 자세라는 것. 만세 수면 자세는 비싼 약, 특별한 장비, 복잡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팔을 가슴 높이로 편안히 올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심장과 뇌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밤새 뇌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밤 바로 이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팔을 살짝만 올리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행동이자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앉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두통과 만성 피로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앉고 계시고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와 자율신경 기능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은퇴 이후 시간을 많이 집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일수록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자세가 바로 뇌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함을 유발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에서 내려오는 자율신경 고속도로, 즉 경추와 척추 사이를 지나는 중요한 신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뒤로 눕고 허리가 시자 형태로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며 목뼈의 곡선이 사라지고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자율신경 통로가 압박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비틀어지고 뇌로 가는 신호가 흐트러지며 혈압 조절, 심박수 유지, 스트레스 반응까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뇌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허리가 등받이에 착 붙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골반이 곧게 서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며 목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지켜도 자율신경의 흐름이 회복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 74세 박금래 여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사님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자주 앉았다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고 항상 소파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앉으셨습니다. 목은 늘 숙여 있었고 손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그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 목이 앞으로 굽어져 있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겼고 평소에도 두통과 눈 피로를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어디 앉으시든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앉아보세요. 소파라도 쿠션을 등 뒤에 대고 척추를 세우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요. 그리고 일주일 뒤 여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안 아파요. 낮에 졸리는 것도 덜하고 눈도 편해졌어요. 거울 보면 목도 좀 펴진 것 같고요. 그만큼 앉는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앉을 때 엉덩이는 깊숙이, 허리는 등받이에 붙이고, 목은 편안히 세우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살리고 뇌의 피로를 덜어주며 매일을 더 또렷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습관을 실천한 박금내 여사님이 하루 루틴을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루틴을 따라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뇌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박금내 여사, 74세. 부산 동래구에서 손자 둘을 돌보며 살아가고 계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한 어르신이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큰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자들의 등하교와 식사, 학원 챙기기까지 사실상 제2의 육아를 혼자서 맡고 계셨던 분이죠. 여사님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식사는 항상 10분 안에 마치셨고 바로 설거지, 청소, 장보기, 손주 도시락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됐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두통이 와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흐릿하게 보이고 몸은 분명 쉬었는데 머리는 쉬지 못한 느낌이에요. 처음엔 영양 문제일까 싶어 보약도 드셔보셨고 안과도 가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건강 강좌에서 제가 식후 눕기, 만세, 수면법, 앉는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자 여사님은 자신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앉는 자세에 문제가 많았던 걸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소파 끝에만 앉아 있었어요. 허리도 구부정하게 스마트폰 보면서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사님은 아주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소파에 20분간 비스듬히 눕기. 밤에는 팔을 가슴 위에 올리고 만세 수면 자세로 잠들기. 의자나 소파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고 허리를 세우기. 특히 앉는 자세는 초반엔 어색했다고 하셨어요. 허리를 곱게 세우는 게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허리 쿠션을 소파에 하나 더 두고 앉을 때마다 등받이에 허리를 꼭 붙이자는 약속을 지키며 며칠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여사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두통이 사라졌어요. 눈도 전보다 또렷하고 머리도 가볍고요. 특히 스마트폰 볼 때 목이 안 아프니까 손자들 사진 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사님은 하루 중 기운 빠지던 시간대였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 독서, 친구들과 전화, 그리고 손주와 함께하는 숙제 시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셨죠. 결국 박금내 여사님의 변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한 뇌를 제대로 쉬게 해주는 습관으로 바뀌었고 구부정한 자세로 눌리던 자율신경을 바른 앉기 습관으로 회복했습니다. 길고 지속되는 두통과 무기력한 오후는 맑은 정신과 활기찬 하루로 바뀌었죠. 여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무조건 부지런한 게 좋은 게 아니었네요. 뇌도 쉬어야 한다는 거. 이 나이에 처음 배웠어요. 근데 정말 쉬는 게 약이네요. 뇌에겐. 여러분 어떠신가요? 박금내 여사님의 하루는 여러분의 오늘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후 눕기, 만세 수면, 바른 앉기. 이 세 가지 습관만 실천해 보세요. 다음은 이 세 가지를 3일간 실천하신 여사님이 하루 루틴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종이와 펜 준비되셨죠? 혹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도 뇌가 맑아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가 멍하고 식사 후마다 기운이 빠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사 후 20분은 반드시 눕는다. 뇌로 가는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휴식입니다. 뇌가 피를 충분히 받으면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모두 개선됩니다. 위산 역류가 걱정되신다면 상체만 15에서 20도 정도 세워주세요. 둘째, 밤에는 만세 수면 자세로 뇌의 순환을 도우세요. 팔을 가슴 위로 올리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는다. 허리가 펴지고 목이 바로 서며 자율신경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어려운 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세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딱 3일만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친구, 부모님, 배우자의 뇌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정말 큰 가치를 더해줄 선택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부터 시작하실 분들은 1 또는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혼자 실천하기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댓글로 다른 분들과 서로 격려하고 작은 변화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뇌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식후에 누워서 하루 종일 계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딱 20분 잘 쉬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과 즐겁게 웃는 모습입니다. 그 활기찬 삶의 출발선에 이 세 가지 습관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여러분의 주치의 염재신농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